자, 저 머리 좀 식혀야죠. 이제 계산 문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58쪽. 계산 문제는 한 문제에 계산 문제, 머리 식히는 문제. 258쪽, 58번. 그림이 아주 뭐예요? 그림이. 한 글자로 집, 뭐 이뻐? 자, 그림. 집, 주택이잖아요. 자, 58번. 자, 어디에 소재했다? 도시지역 내. 포인트죠? 도시지역 안은 바닥 면적의 몇 배까지만 비과세해야 한다. 5배. 5배가 한도예요. 그림이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다. 등기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어서 오세요. 그 학원에서 뛰어다니다가 책상 모서리에 찍혀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걸어 다녀요. 큰일 나요. 뛰어다니다가 이마 찍힌다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림 보자고요. 58번. 자, 주택이 250. 상가 몇 제곱미터? 그럼 항상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건물의 용도 250. 여기는 50이잖아. 주택이 크죠? 그럼 뭘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봐요. 전부 주택으로 봐서 300제곱미터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건물 과세되는 거는 제로네. 주택이 크잖아. 그럼 뭐를 물어봐? 과세. 과세되는 거니까 건물은 제로네. 그럼 찍더라도 제로를 찍어야 돼요. 제로. 찍더라도 1번 아니면 답이 2번이네. 찍더라도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땅.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전체가 주택이니까 몇 배까지만 비과세한다? 5배. 그럼 1500. 1500은 비과세. 그럼 부속 토지가 몇 제곱미터라고 나왔어요? 2000. 2만이네. 2만이에요? 2만. 그럼 1500까지가 비과세라고요. 이 대지 면적이 2000이라 그래요. 0이 하나 더 붙었네. 알아들었나요? 2000. 그러면 1500까지만 비과세죠? 그럼 500은 초과되는 땅이잖아. 그래서 초과되는 땅은 과세한다. 그래서 건물 제로. 과세되는 땅은 뭐다? 500. 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 만약에 비과세를 물어보면 300하고 1500이 답이 되겠죠? 비과세를 물어보면 정답 있다 없다? 없다. 5배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되는 땅은 과세한다고요. 500제곱미터는. 자, 그 다음 59번. 59번이에요. 단층 겸용주택이다. 그리고 포인트는 도시지역 내에 존재한다. 그럼 정착면적의 5배까지가 한도죠? 7억 원에 양도했다. 일반 겸용주택이네. 역시 뭐를 물어봐? 과세되는 거를 물어보네. 자, 일단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용도가 건물은 주택은 몇 제곱미터예요? 80. 80 맞아요? 그 다음 상가는 120. 120이네. 그럼 부속 토지는 800. 그럼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럼 주택이 작네. 주택 면적이 작죠? 작거나 같을 때는 각각의 용도로 보죠? 그럼 이해는 주택으로 보니까 이해 비과세. 이해는 주택이 아니니까 뭐다? 과세.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고요. 그럼 과세되는 거를 물어보니까 뭐를 찍어야 돼? 120을 찾아야지. 120. 세 군데가 있네. 4번, 5번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요. 이 정도까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계산은 어지럽더라도. 이제 땅을 계산해야죠.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자, 따로따로 보잖아. 그러면 일단은 한도가 몇 배다? 5배. 주택은 5배까지가 한도예요. 그럼 40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를 한다고요. 그래서 800하고 뭐다? 원칙이 400이죠? 근데 이제 안분을 해봐야 돼. 주택의 땅과 상가의 땅을 나눠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800을 주택의 땅과 상가의 땅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눠라? 면적 비율로. 그래서 이 주택은 어떻게 나눈다? 800 곱하기 전체 면적이 얼마야 이거? 전체 면적이 얼마야? 200이잖아. 200분의 80. 그럼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800. 항상 약분이 돼. 4. 그러면 안 분한 땅은 얼마가 나와? 320. 요렇게. 320. 그렇잖아요. 그럼 한도는 몇 제곱미터다? 400. 근데 안 분한 땅은 320이죠? 이렇게 나눠서 둘 중 큰 면적,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해 주는 거야. 둘 중 작은 거. 한도가 400인데 땅이 400이 안 되잖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럼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요렇게. 그럼 전체 부속 토지가 800이죠? 그럼 800에서 320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 480은 초과되는 땅 과세를 한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3번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볼 때는 한도를 정한다. 그리고 이 부속 토지를 주택 땅과 상가 땅으로 안분을 하는 거예요. 안분을 해서 뭐다? 둘 중 비교해서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그럼 800에서 320을 빼면은 초과되는 땅이죠? 이 땅은 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안분하는 거예요. 이쪽도 800 곱하기 어떻게 안분하는 거야? 200분의 120. 이거 나오잖아. 그럼 48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봐요. 320이 아니라 500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과세해줘요. 한도가 400이잖아. 한도를 넘어가는 거는 과세한다고요. 그럼 이럴 때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적은 면적 400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 비교해서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됐어요? 자, 60번으로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1. 1세대가 양도 1원제 1주택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2년 이상 보유. 그래서 양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뭐가 된다? 비과세. 맞죠? 맞잖아요. 2년 보유하면 원칙이 비과세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9억 초과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야. 그럼 고가주택은 9억 이하는 비과세. 초과되는 거는 뭐다? 과세. 그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항상. 자, 그 다음 미등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안 해주죠? 맞고. 자, 4번. 양도 1원제 2개다. 그럼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다. 자, 5번 어지럽네. 5번 어지러워요. 자,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첫 번째는 뭐다? 다르게 적었다. 원래 비과세 받는 주택이에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다르게 적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적었다면 양도세를 추징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적었다. 어떻게?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지? 그럼 다르게 적었다. 그 다음 이제 산출세액에 밑줄 긋고
그럼 이 산출세액을 원래 비과세했잖아. 근데 다르게 적으면 추징하겠다. 어떻게 추징하겠다? 매매계약서 거래가액 그리고 실거래가액의 밑줄 그어 차액 중 적은 금액 큰 금액 큰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금액에서 뺀다. 이게 틀렸어. 큰 금액이 아니라 맥시멈이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자, 양도세가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적은 금액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가 나왔네. 밑에 문제가 나왔어요. 61번.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에요. 정상대로 팔면 비과세야. 업을 썼다는 겁니다. 특성화계가 없는 늘에게 보기와 같이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뭐를 물어봐? 뺄 금액. 뺄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뺄 금액. 뺄 금액을 물어봐.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차액을 계산한다. 차액을 계산한 거 다르게 적었잖아. 다르게 적으면 차액을 계산하라. 그러면 두 번째 칸 계약서는 얼마에 적었어요? 계약서는 얼마에 적었다? 3억 5천. 근데 실제는 얼마 받은 거야? 3억 받았잖아. 그럼 다르게 얼마를 다르게 적었어? 5천. 업을 썼어? 다운을 썼어요? 실제 받은 돈은 얼마야? 3억. 계약서는 3억 5천 적어줬잖아. 왜 매수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까요? 양도세 나중에 팔아먹을 때 양도세 덜 내려고. 그럼 이제 차액. 그래서 일단은 뭐다? 비교해서 1번 차액을 계산하라 그랬죠? 차액은 얼마 나와? 5천만원. 5천만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과세 받을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돼. 산출세액이 얼마야? 3천만원. 원래 3천만원 비과세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업을 썼기 때문에 추징 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이 얼마였어? 3천만원이었어. 그럼 이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은 3천만원. 그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3천만원은 비과세 받을 주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차액이 나왔죠? 차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적은 금액을 빼는 거야. 어디에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여기서 빼는 거야. 그럼 적은 금액이 얼마야? 5천, 3천 하면 적은 금액 3천. 그럼 맥시멈이 산출세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빼면 뭐다? 제로. 그럼 3천을 빼잖아. 이 뺄 금액이 뭐다? 과세할 금액이야.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은 제로로 바뀌어. 그러니까 3천 원래 비과세인데 업을 잘못 썼죠? 3천만원 전부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뺄 금액이 과세될 금액이에요. 그럼 답은 얼마야? 3천만원. 그럼 만약에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 제로. 3천만원 다 추징한다고요. 그래서 위에 5번은 왜 틀렸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빼는 거에 알아들었나요? 적은 금액을 뺀다고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답이에요. 맥시멈이 뭐다? 적은 금액이야. 둘 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뺀다. 근데 잘 봐요.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어. 만약에 3억 2천에 한번 해봐요. 3억 5천 쓰지 않고 2천만 원만 업 계약서 썼네요. 3억 2천 써서 그럼 차액이 얼마야? 차액이 2천. 그럼 둘 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얼마야? 2천. 이거를 항상 여기에서 빼는 거요. 2천 빼. 그러면 얼마 남아? 1,000.
그럼 뺄 금액은 2천. 이게 과세할 금액이에요.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은 제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1,000만 원은 비과세 받아. 원래 3천인데요. 지금 시험하고 관계없는 거를 막 하고 있어요. 이론은 알고 가라 이거지.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자. 오른쪽. 자, 나머지는 다 똑같은 지문이고. 자, 64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64번으로 들어가요. 64번. 이거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 이거는 64번. 64번. 다음 보기의 거주자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포인트가 뭐다? 고가주택. 옳은 것.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비과세 충족 2년 보유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을 한번 해야죠. 점 몇 년 보유했다? 5년. 그러면 딱 뭐가 기억나? 장특공제율 1년에 8%. 5년이니까 몇 프로 공제해줘? 8, 5, 40. 40% 공제받아요. 자, 그럼 얼마에 팔았어? 10억. 그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죠? 10억. 10억. 10억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되잖아요. 필요경비가 얼마나 나왔다? 6억. 6억. 나왔어요. 그럼 얼마 나와? 4억. 이의 이름이 뭐다? 전체 양도차익이에요. 전체 양도차익이다. 그러면 이거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따로 계산해야 돼요. 전체잖아. 얼마에 팔았어? 10억. 그게 나오는 거야 이제.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과세가 들어가요. 10분의 1만. 항상 10억 중에 1억. 알아들었나요? 만약에 12억에 팔았으면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하는 거야. 9억 초과. 그럼 10분의 1. 얼마 나와? 4천. 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에요. 이의 이름이. 자, 공제율 들어가죠? 몇 년 보유했다? 5년. 1년에 8%. 8, 5, 40. 그러면 공제율은 40%.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가 나와? 1,600. 이게 고가주택에 대한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요. 그럼 여기에다 얼마를 빼? 1,600. 1,600을 빼면은 2,400. 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공제는 안분을 안 합니다. 250배. 기본공제를 빼면 이제 2,000 얼마가 나오나요? 150. 이의 이름이 뭐다? 과세표준. 기본공제 과세표준. 이렇게. 자, 1번. 1번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틀렸죠? 9억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9억 초과는 과세입니다. 자, 양도차익은 얼마다? 양도차익은 4억이 아니라 얼마다? 4천만 원이야. 고가주택이니까 4억이 아니라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은 얼마다? 2,400. 2,400에 1,600배니까 2,400 맞죠? 그럼 과세표준은 여기다 기본공제 250을 빼야 돼요. 과세표준은 2,400에다 250 빼면 2,000 얼마가 나온다? 150. 2,150. 이렇게. 2,400 틀렸네.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죠? 세율이잖아. 2년 채웠잖아. 2년 채우면 주택은 누진세율. 누진세율, 이거 암기했잖아. 6에서 42. 7단계로 들어가죠? 2년 채웠으면 누진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60% 틀렸네요. 초과 누진세율을 곱한다고요. 됐어요? 60%가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이죠.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아주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양도가액 중에 9억은 빼고 9억 초과, 즉 10억 중에 1억만 계산 들어가요. 그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 붙였죠? 별 붙였어요.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 지금 계산을 미리 했죠? 이거 필수야, 계산은 이번에. 자,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자, 식으로 들어갈까요? 자, 출발. 뭐를 적어라? 맨 먼저 양도가액. 여기다 뭐를 빼? 가장 큰 경비 취득가액. 그 다음 두 번째 수익적이 아니라 뭐를 빼?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뭐를 뺍니까? 양도비.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 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세 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자본적 지출액, 팔아먹을 때 중개보수, 이런 거 필요경비 세 가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차가 많은 게 뭐다? 차가 많은 게 물가상승분. 뭐를 빼야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는 거요. 특별공제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실질소득. 실질소득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실질소득의 이름을 양도소득금액, 번금액이다 이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소득에서 빼는 거죠? 뭐를 뺀다? 기본공제를 빼야죠. 기초비용 들어가잖아.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양도세는 과세표준을 몇 번 계산해야 돼? 몇 번? 3번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곱하지.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자, 세율은 어디에 곱해요? 세율은 여기에다가. 세율을 여기에다 곱한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야? 미등기로 팔면 70%. 이건 알아. 어디에다 곱해야 돼? 앞에다가. 뒤에다 곱해. 틀린 지문이죠? 근데 뒤에다 곱하더라도 맞대. 70%만 보이는 거야. 시험장에 가면.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은 산출세액에다 곱하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야죠? 식을 정리해야 돼. 그럼 이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다? 원칙. 하나는 뭐가 있어? 예외. 자, 원칙은 뭘로 구해요? 뭘로 구해? 실지거래가액. 이에도 실지거래가액. 이에도 두 녀석도 뭐다?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 제출해야 돼? 매매계약서. 이 두 녀석은 뭐 제출해야 돼? 증명서류, 영수증 등. 실거래가액으로.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이 안 돼. 매매계약서가 없어. 영수증이 없어. 자, 확인이 되는데도 뭐다? 인정을 못해. 엉터리야. 그럴 때는 어떻게 돌아간다? 추계 결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서를 알아야죠? 그럼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뭘로 들어간다? 매감환기. 매감환기로 들어가요. 요렇게. 요렇게. 이 환이 뭐예요? 환상가액. 환상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에는 안 쓴다. 최근 거니까. 그럼 여기가 허전하잖아. 이쪽은 두 녀석을 적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죠? 이쪽은 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야죠? 그래서 필요경비 2가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계산공제한다. 공식이 뭐다? 공식이 취공. 취공이에요. 공제율 몇 프로? 몇 프로? 등기된 거는 3%. 미등기는 몇 프로? 0.3%예요. 뭐예? 양도 당시가 아니라 필요경비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이렇게.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 쓰는 거다? 추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취공. 이것이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한 장짜리 한번 잠깐 보자고요. 한 장짜리. 자, 1페이지에. 자, 세 번째 칸 나와 있네. 세 번째 칸 오른쪽에 나와 있어. 일단은 식이 나와 있죠? 식 나와 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식 돼 있어요. 이상하다. 칠판이랑 다르네. 압축시킨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찾았어요? 식. 자, 그 다음 옆에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죠? 그러나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구한다? 추계결정.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기.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신고를 안 하면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게 돼 있죠?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정부가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매감환기로 갈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취공. 옆에 적어요. 취득가액 옆에. 살짝 적으라고요. 두 글자만. 취공. 취공을 적어요.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계산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경비. 취공 딱 적어놓고. 취공이 뭐라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부동산만 알면 돼요. 3%. 미등기는 0.3% 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를 좀 정리하고, 자,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261쪽. 자, 계산 순서. 자, 261쪽 제1할에 45번 나왔네요. 계산 순서. 옳은 것. 답이 1번이죠. 양도가액이 나오고 차익이 나오고 소득금액이 나오고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야. 순서가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요. 자, 66번.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 제일 먼저 빼는 게 뭐다? 필요경비. 두 번째 빼는 게 뭐다? 장특공제. 세 번째 빼는 게 기본공제죠?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답이 3번. 기본공제 1번으로 가면 안 돼요. 3번이 제일 마지막에 빼는 거잖아.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맨 마지막에 뺀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이해를 물어봐야 기본공제죠. 뭐를 물어보고 있나요? 소득금액. 그러니까 기본공제 찍으면 안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찍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67번. 자, 67번.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고 또 뭐를 물어보고 있다?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것. 그럼 여기 물어보잖아. 그럼 감소시키는 거는 다 이거 빼고 감소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감소되려면 빼고 네 가지가 감소 항목이라고요. 기본공제는 감소 항목이 아니에요. 과세표
표준을 물어볼 때가 감소 항목이라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 3번이에요. 3번. 3번. 5번은 뭐예요? 매각차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양도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다 이거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자, 68번.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요? 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 이번엔 과세 표준 물어보잖아. 그럼 4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가 감소되는 항목이죠? 여기까지가 감소되는 항목이에요. 과세 표준 물어보니까. 그럼 뭐가 답이다? 5번 기납부세액은 여기에서 빼주는 거야. 미리 납부한 거는 여기에서 빼준다고요. 그럼 결정세액이 나오겠죠. 밑에서 빼는 거예요. 기납부는 과세 표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답이 몇 번? 5번이네. 됐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한 장 넘겨봐요. 자, 7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71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71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취득 당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추계 순서로 적어야죠. 추계 순서가 뭐다? 매각만기. 순차 뒤바뀌었네. 환산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봐요. 확인할 수 있으면 뭐를 적는 거야?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비용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라. 자, 3번.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뭐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포함하죠? 이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4번 드디어 나왔다.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사례가액 적었잖아. 이거 추계했다는 거지? 그럼 추계하면 반드시 계산공제 취공을 사용하라. 추계했잖아. 그러니까 취공이잖아. 이거 취득 당시 절대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곱한 이게 필요경비가 된다고요. 그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 취공. 좌우간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취공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공제. 계산공제액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당연히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72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필요경비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필요경비잖아요. 그럼 내용을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가 뭔지. 앞에 내용.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죠.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뭐라 그래? 자본적 지출액. 왜 지출해? 재건축부담금. 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본적 지출액이에요. 그래서 3번 당연하고. 양도 직접비용. 그럼 장기는 이거잖아.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죠. 이거는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장특공제가 답이네. 이건 필요경비가 아니고 기본공제도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필요경비는 세 가지다. 몇 번이라고요? 답이 5번. 자, 다음 됐어요? 넘어가요. 자, 73번은 이거 작년에 출제됐어요. 올해 출제 안 돼요. 넘어가고요. 작년에
기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작년에 출제된 거는 10개 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출제자가 출제 안 하죠. 다 맞춰버리니까. 자, 올라가죠. 올라가요. 자, 74번. 74번 나와 있잖아요. 자, 같은 뇌 여러 개를 팔았잖아요. 그럼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순서대로 공제하죠? 연 250. 기본공제는 이거 지금 설명을 안 했잖아요. 제가 그죠? 요거는 좀 이따 하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75번을 먼저 해요. 위에 거는 지금 장기 기본공제 설명 안 했잖아요. 자, 75번. 이것도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75번. 자, 1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가액.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줘야죠? 이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이 두 녀석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필요경비에서 공제한다. 자, 그 다음 2번. 뭐예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순서를 물어보죠? 순서를 물어보네. 순서가 뭐다? 매감, 환, 기. 그러니까 기가 없더라도 맞는 거예요. 매감, 환상가액이 들어가야 된다. 자, 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뭐다? 무조건 기준시가로 적는 거예요. 이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비교를 해야죠. 양도가액도 무조건 기준시가를 적어.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 그리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줘야 된다? 실거래가액으로 무조건 적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가 된다. 자, 그 다음 3번. 자, 추계했다. 추계했죠? 그러면 원칙은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원칙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이거 계산공제 취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뭘로 적었어? 환상가액.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이 나오죠. 마이너스. 뭐를 빼줘야 돼요? 취득가액.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양도비가 들어가죠. 식을 옆으로 적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 양도가액, 실지 취득가액, 그리고 이것도 실지 비용을 적어줘야죠. 원칙은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안 되면 추계하는 거야. 확인이 안 되면 추계 순서대로. 그리고 원칙은 이해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한다는 거야? 계산공제. 그러면 추계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양도차익 구하는 법 두 개야. 추계했을 때는 이거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어주는 거야. 근데 잘 들어요. 이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어.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을 때는 절세 방법이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니까 1억. 그리고 계산공제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다? 5천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그럼 총 필요경비는 얼마야? 1억 5천. 1억 5천이죠? 근데 실지 나간 게
두 개를 합쳐 실제 나간 게 3억이야. 그럼 추계한 계산공제액과 실제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 그래서 원칙은 1억 5천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데 1번보다 2번이 크지. 클 때는 1번을 공제받지 않고 선택해서 3억을 공제해 줍니다. 실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적을 때는 2의 금액을 뭘로 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비교 선택해서 큰 걸로 가는 거죠. 비교할 때는 두 녀석만 비교해. 환산 취득가액 앤드 뭐다? 계산공제액. 그리고 여기도 자본적 지출액 앤드 취득가액. 요거 비교할 때는 요거 두 가지만 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때는 두 녀석 그리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야. 둘둘을 실제 비용 둘둘을 비교하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절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5번. 자, 추계했지? 뭘로 추계했다?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틀린 거야. 그래서 비교할 때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었을 때만 쓰는 용어라고요. 그래서 기준시가 때문에 틀렸지. 그래서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과 실제비용 2개, 실제비용 2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비교해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법조문은 뭐예요 이거? 법조문은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큰 걸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답은 5번이네요. 5번이에요. 5번이라고요. 자, 그래서 269쪽을 좀 먼저 갔다 오자고요. 82번. 269쪽 82번. 괄호 놓기 한번 해봐요. 269쪽. 269쪽 82번.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을 때만 쓴다? 환산가액. 그럼 기역과 내연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걸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역의 괄호는 뭐다?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 그 다음 밑에도 두 개. 둘 비교해서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큰 거를 공제해 준다는 뜻이죠? 그럼 공통사항은 뭐가 들어가? 환산 취득가액. 줄여서 네 글자로 뭐다? 환산가액. 됐어요? 응, 됐네. 자, 그 다음 266쪽 76번 별 딱 붙여요. 개정법이 있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 환산가액을 적으면 원칙 두 녀석은 계산공제하죠? 계산공제하잖아. 근데 이 두 녀석이 2회보다 커. 이 두 개가 3억이고 얘는 1억이죠? 그럼 얼마를 양도차익 계산할 때 공제한다? 3억. 큰 거 선택한다는 거야. 선택. 자, 몇 번 내가 별 하라고 그랬어요? 76번. 개정법이 있어요. 자, 프린트 한 장 보자고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자, 1페이지. 자, 필요경비 나왔네. 필요경비 나와 있어요. 필요경비 나와 있죠?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합니다. 어디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잖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해요. 이거 이자.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 시가초과액은 제외합니다. 양도세 띄어먹으니까 부당행위. 그러니까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자, 3번이 약정이자입니다. 이 약정이자가 뭐야? 장기할부이자죠? 이 장기할부이자를 사업자들은 뭐라고 그런다? 현재가치 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해줘요.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포함하고. 중요한 거는 4번이다. 4번. 자, 사업소득, 타소득에서 공제받았지?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여기 보자고요. 소송비용이 1,000만 원이야. 원리는 다 똑같아요. 뭐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이 1억이라면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1억 1,000이 되죠? 1억 1,000이 되잖아. 근데 이 1,000만 원을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았죠? 사업소득에서 300을 공제받으면 이거를 제외하고 팔아먹을 때는 얼마만 공제받는 거예요? 300을 제외하고 700.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요? 1억 7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30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300만 원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300만 원을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에서 하면 안 돼요. 원래 취득가액이 얼마야? 1억 1,000이잖아. 그럼 300만 원 산입해서 공제받았지? 공제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1억 7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이거지. 이것만 알면 되고. 자, 상속세, 징여세는 공제 못 받는데 딱 하나 2월과세에 대한 징여세는 공제받는다고요. 자, 그리고 6번 양도차손 손해가 났다. 다른 소득금액과는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호끼리만 통산하고 2호는 2호끼리. 그럼 토지와 주식은 손해났다. 이익난 것도 있죠? 토지와 주식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와 건물은 통산한다. 합산한다. 같은 놈끼리는. 자, 이거예요. 자, 그럼 딱 두 문제만 풀어보고 휴식 시간으로 들어가야죠. 자, 76번 개정법이 있어요. 76번 별 딱 붙였어요. 자,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포인트가 뭐다? 소송비용도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들어가지? 괄호 조심해야 돼요. 단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이 이거 사업소득이야.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았지? 이미 공제받은 거는 어떻게 한다? 산입된 것은 제외. 산입된 거는 제외해서 나머지를 공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산입된 것 얼마? 300만 원은 제외. 제외하고 얼마를 공제받는다? 700.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부당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고요.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아. 이거 뭔 뜻인지 알고 따라오나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었어? 취득이잖아. 특수관계인과 짜고 어떻게 취득해서? 고가.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이게 높아져서 세금이 덜 나오죠. 양도차익이. 포인트가 취득 어떻게 해서? 친인척과 짜고 고가로 취득한 거야. 높은 가액.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인정될 때는 뭐다? 시가초과액은 부인하고 취득가액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야? 시가. 이거 부당행위는 뭐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는 뭐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초과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로. 그 얘기 이거 숫자가 딱 두 개 있어요. 5% 3억 이상. 이게 부당한 거래잖아요. 기억 안 나면 말고. 자, 그래서 초과액은 제외한다. 부당차가 들어가면. 자, 그 다음 3번 나왔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 뭐야? 장기할부이자. 이자 상당액은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죠.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원가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할부이자.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8글자로 뭐라 그래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4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공제를 해주는데 어디서 공제받았어? 감가상각비는 임대소득에서 타소득에서 공제받았죠? 이거 예를 들어서 똑같아. 이게 감가상각비야. 알아들었나요? 타소득에서 300만원 공제받았지?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는 300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제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잖아. 자, 그 다음 5번이 개정법 나왔어요. 지적제조사. 제조사에서 경계유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됐잖아. 면적이 증가되면 조정금을 국가에 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 땅 팔아먹을 때는 뭐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 땅값이 올라갔으므로. 그래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제외한다. 면적이 증가됐잖아. 그럼 조정금 줘야지? 국가에 줬다. 그럼 나중에 이 땅 팔아먹을 때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정금은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소된 거는 뭐다? 비과세예요. 감소된 거는 비과세. 증가된 거는 조정금을 지급해야죠. 이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76번의 답은 뭐다? 5번. 자, 7번 봐요. 자, 조정금. 내 땅이 감소됐잖아. 받은 거는 비과세. 증가되면 조정금 줬지? 나중에 팔아먹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꼭 기억해야 돼. 5번.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복잡하잖아요. 자, 오른쪽 79번까지만 풀게요. 79번. 자, 별 하나 딱 붙이고. 다 유사한 문제예요. 봤어요? 79번. 자, 취득가액 또 나왔다. 약정에 의한. 이번에는 뭐다? 지급기열의 지연. 지연되면 추가이자는 약정된 이자가 아니죠? 그래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아요. 지연 추가는. 자, 2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에 거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했다고 제출해야 돼. 영수증을 제출해야 돼요. 안터. 그래서 수치 보관 안더라도 어떻게 하면 경비로 인정한다? 금융거래로 입증해야 돼. 이상한 걸로 입증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금융거래로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입증합니다. 그럼 뭐가 없어? 금융거래가 없어.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출 사실이 뭘로 입증해야 돼? 금융거래, 즉 계좌이체 등 이런 거 속일 수 없는 걸로 금융거래로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뭐가 빠졌다? 금융거래가 빠졌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잖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나와 있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공제해 주잖아. 근데 뭐 왜 틀렸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으로 할 때도 공제해 줘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기준시가 빼고 다 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도 적용한다.
기준시가 빼고는 다 적용해.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뭐다? 매각차손이잖아. 매각차손은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제3자에게 팔았네요. 그럼 제3자에게 팔면은 한도가 있고, 그 다음 상대방을 따져요. 근데 왜 틀렸다? 관계없이 전액 인정한다. 틀리죠?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금융기관에 나온 매각차손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관계없이. 양도비용 틀렸네? 자, 그리고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잖아. 영수증이 없더라도 뭐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딱 이번 시험에 뭐만 알면 돼? 두 가지. 여기 봐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조정금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팔아먹을 때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제를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열거된 비용을 타소득에서 이미 공제받았죠?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받은 만큼 제외, 받은 만큼 제외, 받은 만큼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공제를.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복잡 다담으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자, 넘겨보죠. 자, 86번. 넘어가죠. 86번. 자, 86번. 따라왔어요? 86번. 뭐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양도차익. 뭘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구하래. 그럼 기억. 취득 당시 실지거래액이 얼마야? 1억. 1억의 동그라미. 양도 당시는 2억. 2억에서 얼마를 빼? 1억을 빼야지. 그 다음 필요경비 쭉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기준시가는 필요 없잖아요. 자본적 지출액 얼마 빼? 2천. 자, 실거래가액이니까. 그 다음 양도 직접 비용 빼야죠. 1,000. 이렇게. 그 다음 됐어요? 그럼 이거 합치면 3,000이네. 그럼 1억 3천이죠? 1억 3천이잖아. 그럼 얼마가 나와? 7천. 7천이 뭐예요? 실지 거래가액이건 양도 차익. 절대 이런 건 출제 안 돼요. 빼기 연습. 이런 걸 내겠냐고. 자, 오른쪽 87번 별 딱 붙여. 이거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별 딱 붙여요. 느낌이 딱 봐도 좀 그렇잖아. 자, 87.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이거 뭐를 구하라? 양도 차익. 근데 어떻게 구하라?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 절세 방법을 선택하라. 아까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받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찾아야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네? 없잖아. 아무리 봐도. 그럼 추계해야죠? 그럼 매감기로 추계해야 하잖아. 그럼 매매 사례가액이 얼마다? 3억. 이거 실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추계, 매감기. 그럼 3억 적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자, 빼기.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적어줘야지. 취득가액, 실거래가액 찾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추계하는 거야. 취득 당시 매매 사례과 감정가액도 없대. 없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뭐를 만들어야 돼?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 없잖아. 감정가액 없잖아. 그럼 환산가액을 만들어야죠.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에다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돼.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나와 있죠? 얼마예요?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럼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와? 1억 5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이건 추계한 거지? 반드시 옆에는 뭐를 해줘야 돼? 계산공제. 이렇게. 2분의 1은 1억 5천 아니에요. 이게 뭐다? 환산 취득가액. 환상가액. 그 다음 계산공제 해줘야죠? 계산공제. 취공을 써서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잖아. 등기됐으므로 공제율은 3%. 등기됐다 그랬잖아요. 등기한. 취공. 그럼 얼마요? 얼마? 300만 원. 그래서 계산 공제액은 얼마다? 300만 원. 그러면 총 필요 경비는 얼마야? 1억 5천 300만 원. 1억 5천 300만 원. 그럼 3억에서 1억 5천 3백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천 3백 빼면 얼마가 남아? 4,700이 남네. 자,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 남죠. 그럼 5,300 빼면은 뭐다? 4,700 남잖아. 5,300이잖아. 그 끝에가 뭐다? 4,700이 답이네. 알아들었어요? 원칙이야, 이렇게. 알아들었슈? 자, 일단은 4,700이 나왔지? 자, 잘 봐요. 이걸 쟁일 빼. 딱 3억에서 1억 빼면 2억 남아. 2억 남지? 5,300 빼면 4,700 남아. 자, 근데 비교해. 뭐랑?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갑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 나왔어? 얼마? 1억 4천. 1억 4천이잖아. 1억 4천. 양도비가 얼마 나왔어요? 2천. 2천. 비교해서 큰 거. 그럼 이 애가 얼마야? 1억 6천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1의 금액과 2의 금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1억 5천 3백이잖아. 그럼 1억 6천이죠? 그럼 이 애는 안 가고 절세니까 얼마를 뺀다? 3억에서 1억 6천. 그럼 답이 얼마다? 1억 4천. 1억 4천.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이거 나오지? 바로 두 개를 합쳐서 빼. 그러면 50%의 확률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이거를 빼. 운조면 맞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합치니까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빼는 거예요. 둘 중 비교해서 뭐다?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게 절세, 양도세를 최소화해 주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